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한미반도체 오늘은 정말 입에서 왓소리가 좀 절로 나옵니다. 다들 보고 계시죠? 제가 그토록 입이 닳도록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녀석은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죠. 그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오늘 터져 나온 겁니다. 무려 장중에 지금 29%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을 완전히 압도해버렸다. 자, 그러면서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자, 우리 한미반도체가 드디어 이 삼성전자와 HBM4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HBM4용 TC본도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제가 말한 그 시장의 흐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미리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흐름이 이 맥점 차트에선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면요. 자, 정확히 한 달 전 영상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한미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독과점에 대한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삼성전자와도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한미는 그냥 우리 거 쓸 거면 써라 이런 식인 거고, 좀 자존심이 센 삼성은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젠스왕이 HBM4를 좀 빨리 좀 내놓으라고 난리죠. 원래 이제 26년도 말에 계획을 했었던 거를 앞으로 당기면서 지금 이 HBM에 대한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한테는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일정 물량은 이 한미 반도체에게 쓸 수밖에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보신 대로 제가 1개월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고 4,100분께서 보신 영상인데, 이 삼성전자가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미반도체 본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이 17만 원일 때부터 계속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 17만 원 구간의 눌림목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죠? 이건 이제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이 급등을 만들기 위한 이 전략적인 조정 파동이다. 그렇게 짚어드렸던 거죠. 제가 차트에 선까지 그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이 W 형태를 그릴 겁니다 라고 그 형태까지 다 말씀드렸던 그 결과가 지금의 상승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 맥점 코치는 이 바닥 파란 밴드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관점만 말씀드렸지 단 한 번도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거죠? 코치님, 그럼 이 상승은 여기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상승세 어디서 끝나냐 이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한미 반도체에서 펼쳐질 더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 해야 제가 또 힘을 내서 이 영상을 자주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욱더 신고가 갱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와 생각이 같다면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달아주셔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또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그리고 세력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와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한미 반도체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또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월봉에서 먼저 큰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면, 말 그대로 지금은 이 상승 3파가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한 사이클이 끝났고요. 지금 어떤 그림으로 올라오는 거냐면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즉 피날레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과거의 상승 파동도 보면 아시겠지만, 자, 1차 상승이 발생이 되고 2차 상승이 발생되고 그리고 나서 3차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상승이 나올 때 거의 5개월을 올랐습니다. 5개월. 중기적 상승 파동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때의 상승보다 지금의 상승이 더 강하죠. 왜? 양봉이 더 길잖아요. 이 길이가 곧 주가의 강도를 표현을 하는 건데 아주 길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여기는 U자형 패턴이고 눌림이 발생되면 컵앤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거다. 이 돌파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보여줄 거다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히 이 5월선에서 지지를 보이고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나서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엄청 강세 패턴에서 나온 흐름인 건데 그거를 한미 반도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봉에서 보면 더욱더 자세히 보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건 뭐냐면 이 직전 고점을 뭘로 돌파했냐는 겁니다. 뭘로 돌파했어요? 갭으로 돌파했죠. 자, 그리고 이 다음 갭이 생긴 자리는 또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했던데 이 20만 원에 대한 가격을 또 갭으로 돌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어때요? 또 이 고점을 뭐로 돌파했죠? 갭으로 돌파하더라. 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시장을 저도 오랜 시간 매매를 했지만 이런 종목은 정말 보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갭에 대한 걸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얘가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닙니다. 20조짜리예요. 그런데 20조짜리를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올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그걸 보여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가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했던 겁니다. 엄청난 호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제가 유출을 했던 게 한미반도체의 현재 주요 파트너는 마이크론이지만 젠슨 왕이 HBM을 빨리 주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분명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결국 일정 물량을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한미반도체의 TC 본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독과점의 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의 핵심이 된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갭상승은 또 다음 파동의 시작을 알리는 그 파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맥점 차트로도 보자고요. 보통 추세를 그리는 종목은 A급 차트라고 하면은 이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될 때마다 이 밴드를 타고 한 번씩 눌림목을 그러면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왜? 밴드를 타지 않고 상승세를 만들더라는 거죠. 이 밴드를 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 그러니까 즉 강한 매수세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A급이라고 하면 얘는 S급 차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삼전 하이닉스도 지금 엔비디아와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이 저평가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1000조를 넘었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700조인데 하이닉스도 결국 1000조 찍으러 가지 않겠나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시총 얼마라고요? 이제 막 20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40조, 50조 이 시가총액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 월봉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 HBM 관련된 종목들 상승률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 10년의 주가를 봤을 때 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이 10년 동안의 주가를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단연 1등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얘들이 밑에서 괴률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한미가 달린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미반도체를 그냥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들, 그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면서 그걸 지금 이 12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조정에도 팔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조정이니까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끝자락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문자를 보내드렸던 겁니다. 그 구간, 캔들,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런 자리들만이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물론 저야 잘 보유를 하고 있죠. 지금 한미반도체 지금 133% 이제 돌파를 하네요. 저와 함께 이제 하신 분들은 지금 다 보유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 한미반도체 주주 입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렸던 겁니다. 제가 괜히 이 영웅전에서 수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상승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게 나오냐면 상승이 나오고 반토막이 납니다.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면 반토막이 나요. 이런 걸 이제 상당히 견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이 산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식만 있다고 하면 이런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들은 결국 이 과열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 과열이라는 걸 만났을 때 그 수익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자, 이때만 해도 70%였던 게 지금 이 조정 한번 견뎠다고 바로 지금 100%가 넘어가는 그 상승률이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이 호재를 보고 산다는 거는 이건 좀 아니죠. 네, 가져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 라인에서만 말씀드린다는 거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눌림목 자리들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밴드를 깨지 않으면. 그리고 또 있습니까? 로봇주들 클로봇 이런 거 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깨지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영상을 안 찍어드리고 있는데 다 이런 거는 유지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좀 키워가는 애들 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수에 대한 흐름, 거기 업종에 대한 흐름, 거기에 종목에 대한 컨택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면 시세를 유지한다라는 것도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한미반도체 또 밴드를 잘 타고 가다가 밴드와 이격이란 게 또 발생이 꽤나 벌어진 겁니다. 자, 저는 이 구간에서 이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 매도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격이 벌어지면 이때도 경험하시고 이때도 경험하셨지만 뭐가 나옵니까? 이격 조정은 분명히 나오니까. 자, 매도 차트로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때도 과열밴드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도 과열밴드에 대한 가격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뭐 30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차트 보면 어때요? 또 제가 말한 이 과열 밴드에 지금 거의 다 터치를 하러 오고 있는 거죠. 즉 매도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게 나오냐? 기간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 밴드를 타고 가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냐면 이 일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있죠. 이동평균선들. 이런 걸 타고 갈 때는 밴드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양봉이 떴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오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며칠간 쉬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단기동평균선을 지지로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는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뭡니까? 단기이동평균선을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제가 지금 노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잘 보유를 하고 오셨던 분들, 제가 이제는 과열 자리가 오면 이 수익 실현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제 번호인데 맥점이라고 이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때 있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과열이 오면 수익을 일부 챙기고 다시 밴드를 터치하면 매수를 해간다는 이야기죠. 제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도 좋고요. 소액으로라도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이 산업에 대한 흐름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맥점 차트를 활용해서 수익 낸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어떤 논리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만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지수 이야기,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살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